아마 8번부터 할 것 같아요. 그죠? 8번 볼게. 자, 5의 x분의 1승이 9이고 이거 가지고 얘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3의 x승 더하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승 여기가 빼기 요렇게. 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9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랑 기본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지? 양변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x승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x승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5가 될 거고 여기가 9의 x승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9의 x승 자체는 이제 3의 2x승이죠. 왜냐면은 3의 제곱에 x승이니까 3의 2x승이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의 2x승이 현재 5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그럼 그냥 저 자체를 이용해도 괜찮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지금 물어보는 게 분수잖아요. 분수는 뭐가 가능합니까?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거를 곱해도 별 문제가 없죠. 그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3의 x승을 이렇게 곱할게. 알겠지? 분모 분자에다 3의 x승을 곱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3의 2x승이 되겠지.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3의 0승이 되니까 1이 될 거야. 맞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3의 2x승에다가 빼기 1이 되겠네요. 네, 근데 3의 2x승이 지금 5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시면 6분의 4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 3분의 2로 잡으시면 될 거라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 자, A의 X승이랑 B의 Y승이랑 E의 Z승이 이렇게 서로 같대요. 그렇게 돼 있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Z분의 3이랑 같다. 그때 이제 A, B를 구하는 건데요. 곱하는 거를. 두 개를 곱한 거를 지금 구해야 됩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요. 자, 이렇게 등호가 여기도 있고, 그지? 이 둘만의 관계가 나온 게 아니고, 여기까지 관계가 또 다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여기다가 K라고 이렇게 두면서 한 문자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랑 K랑 같다. 얘도 K랑 같다. 얘도 K랑 같다.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A의 X승이 현재 K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Y승이 K인 거고 그 다음에 2의 Z승이죠? 2의 Z승이 지금 마찬가지로 K가 된 건데 지금 보아하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Z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X분의 1승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할게. 똑같이 X분의 1승.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Y분의 1승을 한번 똑같이 처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Y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Z분의 1승 갈게요. Z분의 1승. Z분의 1승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Z분의 1승입니다. 네. 그럼 이제 얘가 얼마가 된다고? 얘 KX분의 1승이 얘랑 얘랑 계산돼서 A가 되는 거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돼?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X분의 1이랑 Y분의 1은 더해놨단 말이야. 자, 이거랑 이거랑 지금 지수끼리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더하기가 돼 있다. 지수끼리 더하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두 개를 곱할게요. 두 개를 곱했더니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는데, 그지? 이게 되는데, 얘가 누구랑 같단 말이야? Z분의 3이랑 같단 말이지. 그러면 Z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세제곱한 거랑 같으니까 K의 Z분의 1의 이놈의 지금 세제곱과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네. 자, 그럼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제 같다는 것이고, 그럼 얘랑 아까 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랑 두 개를 곱했던 거잖아? 그래서 얘가 AB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2 아니야. 2의 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8 되겠지. 그래서 AB의 값이 8이다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네. 자, 10번 문제. 자, 2의 x 플러스 y승에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y승. 이거의 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y승 빼기 2의 x 마이너스 y승의 제곱이에요. 네. 간단하게 하래. 그지? 그럼 얘들아 그냥 뭐 치환 같은 거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 만약에 A라고 하고 만약에 이걸 B라고 한다면은 그지?
여기 지금 a 더하기 b의 제곱인 거고 빼기 여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그럼 어차피 a제곱 b제곱은 하나씩 다 없어질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 2ab랑 마이너스 2ab가 계산될 거니까 결국 4ab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ab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4에다가 얘 두 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2의 x 플러스 y승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y승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이니까 그지? 지수끼리 이제 더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2에 y 사라지고 2x에다가 2 더한 거니까 그지? 2x 더하기 2제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11번이랑 12번 둘 중에서는 제가 12번으로 문제를 푸는 걸로 할게요. 거의 같은 계열의 문제니까. 자, 12번을 잠깐 보시면은 12번은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으시겠지만은 이렇게 뭐 숫자 대입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식 자체를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입만 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 어떤 식이 나옵니다. S라고 하는 게 N, 그 다음에 Q의 2분의 1제곱에 H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가 뭘 얘기하는지만 알면 돼. 뭐냐면은 S가 뭐냐면은 비교 회전도래. 뭔지는 몰라. 그지? 비교 회전도. 그 다음에 N은 뭐냐면은 회전수. 그 다음에 Q는 뭐냐면은 양수량. 그 다음에 H는 뭐냐면은 높이래요, 그냥. 네. 그냥 간단하게 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펌프의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하다. 회전수가 일정하다라는 말은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상수예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정되어 있다고? 회전수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회전수는 건드리지 말자는 얘기지. N은 그냥 안 변한다. 그냥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됐지? 양수량이 24, 그 다음에 높이가 5일 때, 그때의 비교 회전도를 S1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지? 그냥 그대로 쓸게. S1은 이건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그냥 둬. 안 변할 거니까. 맞지? 이렇게 둘 거고 Q에다가는 뭘 쓸 거라고? 24를 쓸 거야. 양수량이 24니까 24에 2분의 1승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5가 되니까 5에 마이너스 4분의 3승이다. 이렇게 하면 S1이고 S2 가죠. S2는 양수량이 11에 여기는 고정돼 있지. 양수량이 10이고 이렇게 될 거고 높이에 해당되는 게 11이에요. 그죠? 10에 마이너스 4분의 3승 이렇게 해가지고 S2분의 S1 그러니까 이거분의 얘를 구하래. 얘분의 얘를 구하래. 맞지?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지?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럼 어차피 n이야 같이 약분이 되겠지 뭐. 그지? 그리고 이게 지수법칙에서 한꺼번에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2분의 1은 뭐야? 원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걔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어서 2의 4분의 3제곱이고 그거랑 2의 2분의 1제곱이랑 더할 거잖아.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2의 4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로그라는 새로운 숫자를 배우실 거예요. 얘도 숫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뭐 문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로그라는 수가 있어요. 로그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일단 로그 자체가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니까 일단 걔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2에 몇 제곱이 있어요, 그죠? 2에 몇 제곱이 1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네모가 어떤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2의 네모 제곱이 1이 되려면 네모는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2의 네모 제곱이 만약에 1에 그래도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알지? 그냥 1이라는 건 알고 있어. 맞지? 알고 있어. 자, 그 다음에 2의 네모 제곱이 만약에 4가 됐어. 4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 네모도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거야. 그럼 제가 지금 여기다 뭔가 띄워놨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2의 네모 제곱이 3 되는 숫자는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근데
2의 네모 제곱이 3 되는 숫자가 있는데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있긴 있는데 저걸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합니다. 저거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냐면 이 네모라는 숫자를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로그 2의 3이다 라고 쓰기로 약속합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약속이니까 이건 받아들여 주는 거야. 알겠지? 자, 보세요. 2의 몇 제곱이 3 되는 이 숫자를 로그 2의 3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7의 몇 제곱이 있는데요. 걔가 만약에 13이래, 여러분. 아시겠지? 13이래. 그러면 저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쓰기로 하냐면 로그 7의 13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요것도 다시 써보면 이런 거죠. 2에 로그 2의 3이 얼마다? 지금 3이다.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만약에 이렇게 밑이 똑같으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서로 똑같으면 그냥 이 숫자를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숫자가 두 개가 똑같으면 여기 있는 숫자를 그냥 갖다 써주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지. 알겠니?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 봐봐. 자,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데 A의 네모 제곱이 여러분 N이래요. 아시겠죠? A의 네모 제곱이 N이래. 그러면 이 네모를 뭐라고 하기로 한다고? 로그 A의 N이라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라고 했어. 괜찮지? 자, 그러면 이 로그 A의 N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 여기서 로그 A의 N을 이렇게 만약에 갖다 쓰게 되면요. 얘는 숫자입니다. 철저하게. 아시겠죠? 어떤 숫자예요. 숫자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무리수입니다. 대부분의 무리수예요. 여기서 제가 대부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이 0도요. 지금 이 로그의 약속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0은요. 로그 2의 사실은 1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로그 2의 1이 우리가 익숙한 숫자로 바꾸면 그냥 0이 되는 거라고.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로그 2의 1은 어때? 로그라는 형식을 빌려서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수는 아니죠? 그죠? 0은 무리수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또 볼게.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방금 로그의 형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로그 2의 2가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마찬가지야. 로그 2의 2도 로그라는 형식을 쓰긴 썼지만 무리수는 아니죠. 왜? 그게 이 숫자가 그냥 1인 거니까 사실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얼마가 된다? 얘도 로그 2의 4가 되는데 로그 2의 4도 우리가 아는 숫자로 보면 얼마가 된다? 2가 되니까 이것도 무리수는 아니다. 알겠지? 그럼 뭐가 무리수냐? 이런 게 무리수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시겠죠? 여기 이 로그 2의 3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 로그 2의 4는 여기가 2가 된다는 건 알겠잖아. 그지? 2인 건 알겠는데 이거는 모르는 숫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찌됐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그라는 숫자는 대부분이 지금 무리수인 숫자이긴 한데 여기에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이름을 잘 보세요. 자, 요 A 있죠? A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의 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지수에서도 이거를 뭐라고 불러? 지수의 밑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로그에서도 여기 아래 써져 있는 걸 로그의 밑이라고 불러.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라지 n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로그의 밑과 진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로그의 밑이 여기선 7이고 진수가 13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볼게. 이 밑과 진수에는 조건이 붙는데요. 무슨 조건이 붙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수의 형식으로 썼을 때는 무조건 값이 양수만 표현되기 때문에 이 라지 n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다시 이 n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된다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 로그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여기 밑에도 조건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밑은 누구랑 똑같냐면요. 여기 지금 지수에서 썼던 이 밑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맞죠? 자, 우리가 배운 걸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A의 X승 이런 걸 이제 한 건데, 맞지? A X승 이런 걸 한 건데, 여러분 이게 지수의 밑이고, 이 X가 지금 지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고등교과 과정 상에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고등교과 과정 상에서 얘기했을 때, 지수의 범위가 뭐가 된다고? 지수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실수값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 밑에는 뭐가 생략된다고? 어떤 제약 조건이 걸리면서 모든 수가 원래 됐었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게 양수라는 범위로 축소가 됐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밑 조건이 0보다 컸었잖아. 그지? 그럼 이 지수의 밑을 여기 로그의 밑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의 조건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걸려서 얘 또한 일단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오케이? 다시 볼게요. 보자. 로그 A의 n이다. 이거 밑 진수야. 진수는 0보다 커야 해. 그리고 밑도 0보다 커야 해.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생겨요. 뭐냐면 A가 될 수 없는 게 하나 딱 있어요. 1이면 안 됩니다. 1이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1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1의 네모승이 만약에 7이다. 사실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1의 네모승이 7일 수는 없어요. 그럼 7이었다 치고 만약에 얘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 로그 1의 7로 쓰겠죠, 여러분. 맞죠? 근데 로그 2의 7이라는 숫자는 존재한다고 존재 안 한다고? 존재 안 한다고, 맞지? 얘는 존재를 안 해요. 이해하시겠죠? 또 1의 네모승이 1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1에다가는 어떤 거를 갖다가 지수에다가 해놔도 무조건 1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만약에 로그로 이용을 했어. 그럼 얘가 로그 1에 1로 하기로 했다고 쳐. 그럼 로그 1의 1은 숫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게 0인가? 1인가? 2인가? 3인가? 4인가? 5인가? 모르겠지. 어떤 숫자든 다 된단 말이야. 다 가능해진단 말이지. 그러면 봐봐. 밑이 1인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은, 밑이 1인 경우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진수 쪽에서 1이어도 문제고 1이 아니어도 문제죠? 1이 아니면 아예 존재를 안 하는 거고 1이면 이 값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밑이 1인 로그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존재도 안 하게 되고, 그치? 그러니까 아예 빼버린 거야. 그래서 밑에는 1은 무조건 못 쓰기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 조건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진수는 양수여야 되고 밑은 0보단 크고 1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일단 정리해 두시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18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3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저랑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 3번 문제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a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가 얘가 정의가 돼야 된대요. 아시겠죠? 정의가 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야. 정수 a의 개수. 그려봅시다. 한번 보세요. x에 누가 들어와도 이 로그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돼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일단 여기에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에도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맞지? 그리고 두 개를 공통적으로 다 만족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 밑에는 0보다는 크지만 1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누가 붙어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야. 알겠어? 됐지? 항상 0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결국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언제나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거 2차식이잖아요. x에 대한 2차식이 언제나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x축보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야 되죠. 이해돼? 알겠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이게 x에다가 누가 들어와도 언제나 커야 돼, 0보다.
그러니까 x축보다 떠 있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x축과 교점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실근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허근만 가져야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쓸게요. 그럼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만약에 a로 묶게 되면 a 마이너스 4가 되고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자, 이게 지금 진수 조건으로 나온 거고 여기서도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정수를 세면은 지금 0보다 크고 4보단 작으면서 양수면서 1은 안 돼. 그러니까 1 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야? 2, 3 이렇게 있겠네? 알겠지? 그래서 몇 개? 총 2개가 된다. 정수 A는 총 2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로그라는 숫자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정의가 되고 로그라는 게 결국 숫자구나. 그지? 사람들이 약속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숫자구나. 이 정도는 그냥 느끼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요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계산. 로그끼리 계산하는 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계산 성질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로그 계산의 성질들을 제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셔야 되고 잘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성질은 여러분 로그 A의 1. 물론 저 A는 미시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1은 아니어야 돼. 알겠지? 로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1이 들어가잖아요. 얘는 무조건 얼마냐면 0입니다. 왜냐? 이 숫자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A의 네모 승이 1이다라고 했을 때의 네모를 쓴 거거든요. 로그 A의 1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밖에 못 들어온다고? 0밖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야. 알겠지? 그러니까 진수 쪽에 1이 있으면 A가 어떤 값을 갖던 상관없어. 그냥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로그 A에 A를 쓰면은 얘는 그냥 1이에요.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야. 자,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냐면 A의 네모승이 A가 되는 네모. 맞지? 로그 A에 A 이렇게 갖다 쓰기로 한 거거든. 그게 얼마라고? 1과 똑같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면 그 숫자는 무조건 1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괜찮으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자, 여러분 로그 A의 X랑 더하기 로그 A의 Y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로그끼리 덧셈을 한다고. 로그끼리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밑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밑이 같지 않으면 로그끼리 계산을 못해요. 아시겠죠? 더하기를 못합니다. 더하기를. 그러면 만약에 밑이 서로 같으면 더하기를 할 수 있는데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A의 XY가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하라고? 진수끼리 곱하라고. 됐니? 한번 해볼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이니까 그냥 이런 거 다 증명해드리긴 할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하고 얘를 만약에 내가 P라고 치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로그 A의 X가 T인 거고 로그 A의 Y가 P인 건데 여러분 이걸 보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로그 A의 X가 T라는 말은 A의 T승이 얼마다? X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랑 같다는 거 알겠어요? 아까 저 T를 뭐라고 쓰기로 했다고? 로그 A의 X라고 하기로 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로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수에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이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서로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형식만 살짝 다를 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번에도 갈게요. 자, 여기에 Y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A의 P승이 Y다를 바꾼 거죠, 이것도. 그래서 P는 로그의 A의 Y다. 이렇게 한 거지.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번에는, 자, T랑 P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T랑 P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지금 더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T랑 P를 더하려면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 알겠지? 지금 곱해볼게. 얘랑 얘랑 똑같이 곱할게. 그러면 A의 T승 곱하기 A의 P승이 될 거고 그게 XY가 될 건데 그렇게 계산하면 A의 T 플러스 P승이 될 거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돌려. T 플러스 P가 뭐라고 약속돼 있다고? 로그 A의 XY라고 약속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T 플러스 P가 뭐야? 지금 이거잖아, 그지? T 플러스 P는 누구랑 똑같다? 로그 A의 XY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보시면은 외우는 게 중요하지. 밑이 서로 같은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한다. 아시겠어요? 됐죠? 네. 만약에 여러분 이거 해볼까? 로그 5에 2 더하기 로그 5에 8 얼마다? 로그 5에 16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냥.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 갈게요. 더하기 했으니까 뭐 해야 돼? 빼기 해야 되겠지? 그럼 빼기 할게. 그럼 봐봐.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이 서로 똑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나누는 겁니다. 진수끼리 나누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 아까 이거 똑같아. TP라고 생각하면 이번 T-P인 거야, 여러분. 알겠지? 그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는 똑같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똑같이 들어오는데 T-P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눠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여기서 이거를 나눠야 돼. 그래야 빼기가 된다고, T-P가. 그래서 뭐가 돼? Y분의 X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T-P는 로그 A의 Y분의 X가 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랑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빼기는 나누기. 진수끼리 나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볼게. 얘들아, 만약에 로그 A에 X의 N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X의 N제곱. 그럼 봐봐. 여러분, 이게 중요했다. 봐봐. 이거랑 서로 같은 거잖아. 같은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건 잘 하겠지, 그지? 근데 같은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로그 A의 XY를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쪼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로그 A의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이렇게 간 거지, 지금. 이해돼? 이런 걸 몇 번? N번 곱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진수끼리 곱하기 돼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 덧셈으로 쪼갤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얘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X 더하기 해서 로그 A의 X로 바꿀 수가 있다고. 총 몇 개? N개.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거 N개를 더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N 로그 A의 X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 N이 진수 쪽에 있는 거듭 제곱은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알겠지? 아니면 어차피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기 앞에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다시 이걸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 진수의 지수 쪽으로 올려줘도 괜찮다.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로그 3에 27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그 3에 27. 로그 3에 27은 이런 거죠. 로그 3의 세제곱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이 3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앞으로. 맞지?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로그 3의 3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 여기랑 같으면 그 숫자는 무조건 뭐라고? 1이야. 그러니까 3 곱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다? 그냥 3이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돼?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요것도 한번 볼게요. 로그 A의 M제곱의 N이다. M제곱의 B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아까는 내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여기에 있는 진수 쪽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그냥 나가면 된다고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미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미세. 알겠지? 미세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되나 한번 보자.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나가긴 나가. 나가긴 나가는데 역수로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아까처럼 t로 한번 치환해 볼래? t로 치환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a의 m승의 t승이 b입니다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똑같은 말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지? 오케이. 이렇게 지금 된 건데 그러면 어차피 내가 지금 t를 표현하는 중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은 a의 mt는 얼마가 된다?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지수법칙 쓴 거잖아 지금. 이해돼? 그러면 mt는 뭐라고 쓰면 돼? 다시 로그 a의 b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t는 m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m분의 1의 로그 a의 b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로그 a의 m승이고 여기가 b의 n승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역수로 나가고 얘는 그냥 나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그 얘는 m분의 n이 앞으로 나가게 되고 로그 a의 b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일단.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뭐 해볼까요? 로그 8에 25?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물론 이 상태로 둬도 되지만 이걸 좀 간단하게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노력해 본다는 얘기는 결국 얘를 이제 로그 2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지? 그리고 여기는 5의 제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이게 역수로 나가고 이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3분의 2의 로그 2의 5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2의 5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역수랑 그냥 나간 거다. 자, 8번.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요. 및 변환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및 변환 공식입니다. 밑을 내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그에서 되게 중요한 건 밑이 같아야 되거든요. 방금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 우리가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거 했잖아 지금. 결국 로그끼리 더하거나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이 똑같을 때만 뭔가 계산이 이제 좀 간단하게 바뀐단 말이야. 그지? 성질상. 근데 만약에 밑이 다르면은 그러면 넉놓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밑을 좀 바꿀 수 있는 공식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시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로그 A에 B가 있어 여러분. 근데 여기에 밑이 A인 게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밑을 바꾸고 싶어. C로. 알겠어? C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로그 C, 로그 C를 분모 분자에다 깔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분모 분자에다 깔으시고 여기에 A를 여기다 갖다 쓰시고 여기에 B를 여기다 갖다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아시겠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잘 하셔야 되고 이걸 보고 거꾸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로그 C, 로그 C 똑같구나. 그럼 결국 얘를 로그 A의 B로 바꿀 수도 있겠네. 이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이거를 이제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비슷합니다. 뭐냐면 로그 A의 B를 또 아까처럼 T라고 치환했다고 치면 지금 현재 이건 T죠. T. T면 아까 한 거랑 똑같이 계속 비슷한 걸 반복하는데 A의 T승이 얼마가 된다고 지금 B가 되는 이런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 제가 로그 C를 한번 붙여볼게요. 로그 C를. 알겠습니까? 양변에다가 밑이 C인 로그를 붙여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 t가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아까 했으니까 그지? t 곱하기 로그 c의 a가 될 거고 그게 로그 c의 b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t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게 나눈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밑변환 공식으로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자, 로그 a의 b랑 곱하기 로그 b의 c랑 곱하기 로그 c의 a가 있습니다. 로그 c의 d라고 할게요. 네. 만약에 이걸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면 뭐가 되냐면 로그 a의 d가 됩니다. 자, 구조를 봐두세요. 마치 여기랑 여기가 사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a의 d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b랑 여기에 b랑 똑같아야 돼. 알겠어? 마찬가지로 여기에 c랑 여기에 c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노란색들이 없어지는 느낌으로 로그 a의 d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게 아닌 게 지금 밑변환 공식으로 해보면 그냥 나와요. 자, 이거는 밑이 a고 이거는 밑이 b고 이거는 밑이 c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밑을 a로 다 통일하기로 해요.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럼 이건 이미 밑이 a인 상태니까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겠고 얘는 좀 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로그 a로 바꿀 거니까 로그 a로 바꿀 거니까 여기는 b가 되고 c가 됩니다. 됐어? 마찬가지야. 여기도 밑을 a로 바꿀 거기 때문에 로그 a에 로그 a를 이렇게 깔아놓을 거고 여기 cd니까 cd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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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거잖아. 그럼 곱하기 처리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약분되겠지 이렇게. 맞아? 여기랑 여기랑 약분되겠지 이렇게. 남는 게 이거 하나야. 그래서 그냥 이거란 얘기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되세요? 됐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2에 5 곱하기 로그 5에 7 곱하기 로그 5에 8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알겠어? 그럼 얘가 얼마라고? 로그 2에 8이 되는 것이고 8 자체는 2의 세제곱이므로 3이 나가고 로그 2에 2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아, 하나 더.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로그 a의 b를요. 밑변환 공식을 쓸 건데 말이야. 밑변환 공식을 쓸 건데 밑을 a 말고 b로 바꾸고 싶어. 알겠지? 밑을 b로 바꾸고 싶으면 로그 b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a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로그 b의 b는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로그 b의 a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는 얘랑 똑같다는 거야. 밑과 진수가 자리를 바꾸면 서로 역수관계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면 그 두 개의 숫자는 서로 역수관계가 되니까 곱하면 1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주시면 일단 밑변환 공식까지 정리가 된 거고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는데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성질은 이제 끝나거든요. 자, 9번 볼게. 자, 9번 한번 봅시다. 9번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A에 로그 B에 C가 있는데 얘는 C의 로그 B의 A랑 같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성질은 아닙니다. 계산할 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성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A랑 C랑 마치 자리를 바꾼 느낌처럼 보이시죠? 그죠? 그렇게 일단 눈으로 익혀두시고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그냥 얘도 똑같아. 그냥 아까랑 비슷한 거야. 그냥 또 t로 치환하면 다 나와. 뭐냐면 이거 t로 치환하잖아? 그러면 로그 b의 c가 그죠? 지금 a의 t승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돼? 다시 지금 a에 로그 b의 c가 있으면 걔가 지금 t잖아? t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가 로그 a의 거꾸로 썼니? a의 로그 b의 c 지금 나 잘못 썼구나. 다시
A에 로그 B의 C가 지금 T로 치환이 돼 있다고. 그지? T로 치환돼 있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가 로그 B의 C가 로그 A의 T인 거지 지금. 그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맞죠? 이게 로그 A의 T를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잖아 지금. 맞지? 그 얘기 하는 거고. 자, 만약에 좋아.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셔도 돼. 양변에 로그를 붙이세요. 아시겠죠? 양변에 로그를 붙일 건데 미시 B인, 여기가 미시 B니까 미시 B인 로그를 양변에 똑같이 붙여볼게요. 로그 B, 로그 B. 그래서 여기가 A의 로그 B의 C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B의 지금 T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진수 쪽에 이렇게 지금 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되는데요. 그게 누구랑 같다? 이거랑 같다는 거지. 근데 이거 두 개를 위치 교환을 해. 어차피 곱하기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어. 방금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계산된 거잖아. 자리를 바꿨잖아. 다시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해도 되지. 이쪽으로. 맞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로그 B의 C에 여기에 이제 올라갈 거니까 로그 B의 A가 될 것이고 그게 누구랑 똑같다? 로그 B의 T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그 B를 양변에 똑같이 그냥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T는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T가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고.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때에 따라서 바꾸셔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7에 로그 5에 뭐 125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5는 너무 쉽나? 그래, 아니다. 125는 좀 그렇다. 만약에 그냥 8 이렇게 쓸게.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 8 로그 5에 7로 바꿔서 써도 된다는 거야. 아시겠지? 바꿔서 써도 되고 계산상 이게 더 편해지는 상황이 가끔씩 연출이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뭐 한 거냐면은 로그가 뭔지 그 다음에 로그의 어떤 계산상의 성질이 뭔지는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린 거고 아시겠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잘 풀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거 다시 해갖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요게 잘 이해가 이거 막 계산이 익숙하지 않은데 수업 들으면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복습 잘 하시면 돼. 됐죠? 네.